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IMF의 보고서는 이제 한 차례 지나간 것 같고 지금 CPI랑 또 FOMC 의사록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지표 자체가 경기 향방을 좌우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3월 CPI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공개가 됩니다. 지난 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로 6% 상승이었죠. 3월은 5.2% 정도로 그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지난해 3월부터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역기저 효과 때문에 올해 3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원유 감산으로 유가가 올랐던 건 이달 초일이라서 3월 CPI에는 반영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근원 CPI입니다. 2월에 근원 CPI 상승률이 5.5%, 전년 동기 대비 5.5%였습니다. 3월에는 오히려 5.6%로 소폭 올라간다라는 게 현재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헤드라인 CPI 상승률보다 근원 CPI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서비스 물가나 주택 렌트비가 여전히 안 잡히고 끈적끈적하다라는 건데요. 결국 헤드라인 CPI가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냐, 근원 CPI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 우려 정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2일 오후, 내일 오후 2시엔 3월 FOMC 회의록이 나오고요. 지난달에 금리를 동결한 캐나다가 다시 금리 결정을 합니다. 현재로선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미국 시간으로 13일엔 CPI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고요. 14일 금요일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일엔 또 무엇보다 중요한 은행주 실적이 나옵니다. 미국 내 메이저 4대 은행에 속하는 JP모건과 시티 웰스파고가 한꺼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모두 14일 증시 시작 전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은행주 실적이 어닝 시즌에 가장 먼저 발표를 하니까 향후 다른 종목들의 다른 업종들의 분기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요. 은행발 위기로 인해서 금융주들의 영향도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은행들의 향후 실적 가이던스겠죠. 은행들의 실적 전망이 낮아지면 은행주 주가가 전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 위기가 현재까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급은 아니어도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과연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는 오늘 밤 나오는 3월 CPI와 14일 금요일에는 은행주 실적 결과가 인플레 우려가 강할지 아니면 경기 침체 분위기가 확산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달 3일에 있는 FMC에서 금리 인상으로 하느냐, 동결으로 갔냐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남은 일정들 체크해봤고요. 지금 미국 재무부 그리고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 미중 관계 개선의 어떤 기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한다라는 어떤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대립각을 세웠었죠. 정치적으로는 대만 문제를 놓고 갈등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보자면 각종 수출 규제, 투자 금지, 고율 관세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최근 사건만 한번 보면 미국이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 강도를 높이니까 중국은 이달 초에 미국 기업,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대상에서 중국산 배터리, 광물 등을 제외를 하기로 했죠. 그러자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규제하는 형태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제니디 앨런 재무부 장관과 지나 러먼드 상무부 장관을 중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미국도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미국 시간으로 어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공식 석상에서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으로 방중 계획을 취소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중국행을 다시 추진 중입니다. 미중 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양국 간의 경제적 갈등도 누그러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3보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어제 브루킹스 연구소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 탈종조화하거나 중국의 성장을 제한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같은 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 재무부 인사들이 이번 주 중에 중국 관리들과 대화를 해서 양국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국무, 재무, 상무장관이 잇따라 방중을 한다면 상황 악화 방지를 넘어서 미중 간의 어떤 갈등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곧 미중 간의 정상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